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저는 앞으로 이제 식량 문제가 점차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쿠아 바운티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일단 AQB라고 하겠습니다. 이 AQB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워낙에 소형주이고 특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알기에는 좀 어느 정도의 정보 제약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접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요. 특히나 워낙에 소형주였기 때문에 뭐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구글링을 해도 좀 정보가 많이 없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왜 이런 기업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조금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이 LQB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 연어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보통 연어가 다 자라는데 성체가 되기까지에는 대략 한 36개월,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연어 같은 경우에는 고작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이면은 성체가 된다는 거죠.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2배. 특히 유전자 변형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좀 반항,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최근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종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먹방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나서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좀 발언했습니다. 그만큼 이 식량에 대한 문제성이 점차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특히 날씨가 자연재해라던가 혹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혹은 수산물, 뭐 축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문제가 저는 점차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미 중국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조작 제품에 대한 그런 반항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QB의 유전자 조작 이제 연어 제품이 FDA에 통과가 됐습니다. FDA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유전자 조작 제품이 연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돼지도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들에게 식용으로 파는 제품은 아니고 이제 의료용 식용으로 판다고 했었는데 이 식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돼지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식용으로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뭐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혹은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섭취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이 LQB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FDA에 2번이나 승인이 됐습니다. 최초로 승인된 적은 이제 2015년에 이제 승인됐었는데 이 시민단체의 이런 반발로 인해서 네, 승인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났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다시금 FDA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그걸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이 유전자 조작 제품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연어들이 이제 자연에 방출되었을 때 생태계 교란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작된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산 연어와 당연히 그런 교류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다시금 깨어나서 생태계에 뿌려졌을 때 어떠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이 바로 AQB의 유전자 변형 연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FDA에 두 번이나 임상에 승인이 되었고요. 그만큼 인간의 인체에는
꽤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쿠아반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양식을 해요. 이 유전자 연어들을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양식장이 육지에 있고요. 그러니까 연어들이 빠져나와 봤자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식 기능, 생식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 연어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거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체가 좀 나타났다, 다른 기업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이미 유전자 조작 연화에 대해서는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 AQB 외에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괜찮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비욘드 미트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대체식품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죠. 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류, 그러니까 뭐 돼지, 뭐 소, 이런 육류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채취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좀 보면서 이런 쪽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 넷플릭스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15g, 약 15g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100g 이상의 식물성 단백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라던가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물들, 육류에 대비해서 10배 가량의 식물들을 이제 좀 없애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만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인구는 어차피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육류를 이제 섭취하지 말자라는 그런 비건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비욘드 미트의 주가만 봐도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육류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건 맞아요. 3분의 1도, 3분의 1도 이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환경오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깨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AQB가 유전자 조작 제품을 이제 만들어냈고 특히 연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연어를 섭취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금속이고요. 이 연어 같은 경우는 꽤나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중금속 이슈를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이 고래회충이라고 어, 연어와 같은 이런 좀 살이 야들야들한 그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섭취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자마자 이 생선의 내장에 있었던 이런 회충들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럭이라던가 뭐 돔 이러한 식감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회로 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안전한 그런 생선류이지만 이 연어같이 살이 굉장히 야들야들한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 죽자마자 회충들이 살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어, 사실 이 기생충을 섭취함에 있어서 뭐 대부분은 그냥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기생충들이 인간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속에서는 고래회충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제 위를 뚫고 이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이제 헤엄을 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뭐 천공이 생긴다거나 뭐 심하게는 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고래회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생충약으로 죽지 않습니다. 기생충약으로 절대 죽지가 않고 어, 뭐 자연적으로 배출된다거나 혹은 뭐 간혹 운이 나빠서 이제 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핀셋 같은 것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 연어가 주는 이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가운데 이 AQB에서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 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사업을 이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중동이라던가 중국과 같은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했죠.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가장 이제 리스키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매출이 아직까지는 잘 나지 않고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혹은 설비 투자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유상증자 사이클을 잘 보시고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AQB 같은 경우에는 어, 머지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굉장히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다는 점. 참고로 이런 거래량은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그로 인해서 현재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사실 FDA가 이제 FDA 승인이 불허가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쭉 하락했다가 다시는 FDA 승인이 나면서 네,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인 것은 맞아요. 아무래도 좀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우려라던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수산물에 대한 그리고 식량에 대한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유전자 조작 제품이 이미 뭐 콩이라던가 농산물 쪽에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까지 들어왔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제품을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생선 쪽에도 이제 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부침은 있을 겁니다. 장애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굉장히 좀 리스키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루어질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제품에 대한 분석이었고 AQB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